안녕하십니까. 일일 합격 노트 부동산 학개론 심화이론 3주차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 고르란 얘기죠. 우리 뭘 기억했었냐면 숱한 수만 기억하시면 되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둘이 같으면 순환형. 그래서 봤더니 A 부동산의 기울기로 줬어요. B 부동산과 A 부동산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은 거였다는 것, 더 완만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것만. 그럼 지금 A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0.4죠. 근데 우리는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탄력성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0.4고 얘는 0.5잖아요. 그럼 뭐가 더 크죠? 지금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숱한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B 부동산의 경우에는 얘 역시 씌우면 0.3이고 절대값 씌우면 0.3이죠. 둘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 되겠네요. 순환형.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서 찾으면 A 부동산은 수렴형이고 B 부동산은 순환형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꼭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함수로 주어지면 그때는 P 앞이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울 때 탄 P 이렇게 기억하죠. 총을 막 쏘면 그때 거죽이 튀어나오잖아요. 총알이 나가고 걔를 탄 P라고 하죠. 그래서 탄력성은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QD와 QS 앞에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탄력성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들은 꼭 1이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래서 우리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정보가 공유가 되면 그 정보는 가치에, 현재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싸게 못 사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 시장 이론을 공부할 때 약성은 과, 현, 미,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중에 과거 정보까지만, 중간성은 현재 정보까지, 그 다음 강성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영된 순간 X를 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두시고 과거까지 반영되어 있죠? 그럼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동그라미,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는 아니고.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특정인이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는 이미 산술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오면 얘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죠. 그럼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는 못 누리잖아요. 누릴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1번 O. 그 다음 2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오면 과현미를 적어놓고 어디까지 죽인다? 현재까지. 그럼 미는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봤더니 특정인이 기술적 분석, 과거의 정보,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죠. 분석을 해도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고 X 쳐놨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그럼 미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인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겠네요. 그 다음 3번. 약성과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다 X치죠. 초과 이윤은 그 어떤 정보로도 누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정상 이윤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정상 이윤도 누릴 수 없다 보니까 X네요. 기억하시는 방법은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은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지만 정상 이윤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함정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고 4번.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제로네요. 그럼 정보 비용도 빵일 거예요.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반드시 빵이 되겠죠. 그래서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해서 정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으로는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번, 5번.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면, 즉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서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되는 시장이 된다면 골고루 나눠지는 거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투기의 원인만, 투기는 최종적으로 몰리는 거죠. 그 부동산, 그 정보에. 그럼 몰린다의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은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의 원인은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 있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